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시다 보면은 플레이 중에 같은 맵을 여러 개 생성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퀘스트나 아니면 뭐 스토리 진행 아니면 보스 레이드를 진행을 할 때 이제 한 명의 플레이어만 맵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같은 맵에 입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맵을 미리 생성을 해놓고 거기다 한 팀씩 보낸 다음에 그 맵들이 꽉 차게 되면은 뭐 입장을 잠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 각각의 맵들이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생성을 해주면 좋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다이나믹 맵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동적 맵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맵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동적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맵은 원본이 되는 맵의 초기 상태를 복사를 해서 생성하는 맵입니다. 그리고 이 동적 맵은 다이나믹 맵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크리에이트 다이나믹 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맵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디스트로이 다이나믹 맵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다이나믹 맵 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생성된 이제 동적 맵의 이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적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동적 맵에 유저가 입장을 하고 있으면 그 맵은 절대로 파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reate dynamic 맵 함수로 이제 아까 맵을 생성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함수는 이제 생성된 동적 맵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 이제 on begin play 함수가 전부 호출이 되고 나서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on begin play 실행이 오래 걸리는 맵을 이제 동적 맵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월드 성능에 하락이 되는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사할 맵에 on begin play에서 동적 맵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재기적으로 계속 동적 맵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맵을 생성하거나 파괴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오류가 발생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알게 해주는 이제 결과값 이제 다이나믹 맵 리서치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석세스 0값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맵을 생성할 때 뭐 중복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본 맵을 복사를 해서 생성하는 동적 맵인데 원본 맵이 없는다든지 아니면 파괴를 하는데 동적 맵에 유저가 있는다든지 이러한 경우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알게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동적 맵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이제 플레이어가 포탈을 사용하는 순간 동적 맵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랑 같이 있는 그 해당 맵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플레이어가 이제 생성된 동적 맵으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포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동적 맵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 맵에 있는 모든 유저들도 같이 생성된 동적 맵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올 때도 유저 한 명이 나오게 되면은 다 같이 나오고 그리고 다 같이 나오고 나서 해당 동적 맵은 파괴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템플릿으로 월드를 새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만들 거는 하나의 맵에서 다른 맵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이동하는 맵이 동적 맵으로 계속 생성이 되는 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월드를 보시면은 맵이 01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복사를 하면서 동적 맵으로 생성을 할 맵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이동을 해서 타일도 한번 배치를 해줄게요. 네, 타일도 이렇게 배치를 해줬다면은 이제 동적 맵 2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1로 돌아가서 저희가 포탈을 타고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왼쪽에서 포탈을 찾은 다음에 포탈을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서 저는 빨간색으로 배치를 해주고 여기 있는 포탈을 타게 되면은 이제 맵 2로 이동을 해야겠죠. 대신에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적 맵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 포탈에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add new 컴포넌트를 해서 이름은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이 포탈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해당되는 이벤트 여기에 유즈 포탈 포탈 유즈네요. 포탈 유즈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시고 플레이어가 이 포탈을 사용을 했을 때 동적 맵도 생성을 해야 되고 또 생성된 동적 맵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도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해줬으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포탈을 탔을 때 동적 맵을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적 맵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다이나믹 치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리고 create 다이나믹 맵
그럼 여기서는 앞에는 이제 소스가 되는 맵의 이름을 써주고 저희는 아까 방금 전에 생성한 맵 02를 원본으로 사용할 거니까 맵 02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생성되는 맵의 이름 그 맵의 이름을 적어줄 건데 여기서 바로 맵의 이름을 적게 되면은 저희 동적 맵은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다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줄 띄운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맵들마다 이름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뭐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계속 숫자를 더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한번 맵이 생성될 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프로퍼티에서 인티저 타입의 맵 넘버라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셀프에서 이 함수가 작동이 될 때마다 저 프로퍼티에 숫자를 하나씩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숫자를 1씩 더해주는데 그 맵의 이름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맵 0이라고 짓고 이 뒤에 이 셀프 맵 넘버라고 이제 위에서 계속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더해주는 프로퍼티를 이름 뒤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지금 현재 얘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toString으로 붙여서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맵 네임을 생성되는 맵의 이름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동적 맵을 생성하는 것까지 작성을 완료했고 이 다음에는 해당 맵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텔레포트 생성된 동적 맵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되어 있는 모든 맵에 있는 유저들을 텔레포트 시켜보는 코드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맵에 속해 있는 유저들의 정보를 가져야 되니까 유저 서비스에서 get user by map name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지금 작성한 이 줄은 이제 현재 01이라는 맵, 이 엔티티가 01이라는 맵에 속해 있잖아요. 이 안에 컴포넌트가 있고 이 01이라는 맵에 있는 모든 유저들의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져온 리스트들 중에서 유저 엔티티를 찾아서 텔레포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해당 모든 유저들을 하나씩 다 텔레포트 시켜주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올 정보는 여기 앞에서 작성했던 거 얘를 변수로 지정을 해줄게요. 엔티티 리스트를 가져와서 한 명씩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텔레포트를 사용할 때 이제 해당 맵에 있는 위치로 보낼 거니까 골라주고 여기서 이제 엔티티를 써주는데 여기다가 앞에서 설정했었던 인자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가져온 엔티티를 넣어주고 그 위치 얘는 벡터 3에서 0,0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앞에서 지정했었던 이 맵 네임 왜냐면 생성된 맵에다가 보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바로 앞에서 설정한 맵 네임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똑같게 있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작성을 완료했으면은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유저가 포탈을 사용을 할 때 저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되니까 유저가 포탈을 사용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그리고 이 프로퍼티에다가 함수가 실행될 때 숫자를 1씩 더하는데 그 1씩 더한 숫자들은 이름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맵 02 하고서 바로 숫자가 붙으니까 여기다 언더바도 추가를 해주고 그러면은 뭐 02.1, 뭐 02 언더바 뭐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맵 이름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그 해당 맵을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해당 맵에 있는 모든 유저들의 리스트를 가져와서 한 명씩 텔레포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를 아직 설정을 안 했는데 이 동적 맵은 반드시 서버에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함수의 실행 공간을 서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포탈을 타게 되면은 방금 전에 02로 생성을 했었는데 02가 복사된다고 했잖아요. 이 하이어라키에 보시면 이렇게 맵 언더바 01이라고 맵 02 언더바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 더 플레이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된 플레이어도 여기다가 포탈에서 포탈을 탑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어가 포탈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에 동적 맵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동적 맵으로 플레이어들을 맵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각각의 플레이어가 각 다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3명의 플레이어를 불러와서 이 3명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가 한 공간으로 이동하게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맵 01에 3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의 플레이어가 포탈을 타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플레이어들 지금 하나, 둘, 그리고 3명의 플레이어 맵 01에 있던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생성된 동적 맵으로 모두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적 맵을 생성을 해서 글로 모든 플레이어들을 이동시켰다면 이제는 반대로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시 밖으로 나오게 보내고 그 다음에 동적 맵을 파괴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탈 2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포탈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 생성된 포탈에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플레이어가 포탈을 사용을 했을 때 모든 플레이어들을 밖으로 텔레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동적 맵을 파괴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포탈 유지 이벤트를 추가를 시켜주고 여기서 함수를 미리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정해주고 이번에는 미리 여기다가 유저가 포탈을 사용했을 때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적어주고 그럼 이번에는 맵을 생성하거나 파괴할 때 사용되는 메서드에 이제 결과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값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유저가 있는 맵은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에러 코드가 나오는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동적 맵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디스트로이 맵을 작성을 해주시고 앞에서 맵을 생성할 때는 이 뒤에 이제 원본이 되는 맵의 이름과 그리고 생성할 맵의 이름 이렇게 적어줬었는데 여기서는 현재 복사되어 있는 지금 동적으로 생성된 맵의 이름만 적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셀프 엔티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엔티티의 맵의 이름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적 맵은 서버에서만 작동을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행 공간을 서버로 해줍니다. 그리고 디스트로이 다이나믹 맵, 크리에이트 다이나믹 맵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에러 코드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아까 정상인 값이 석세스 0 그 외에는 전부 다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였죠. 그거를 사용해서 조건문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에러 코드가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맵 01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동적 맵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포탈을 탔을 때 동적 맵 밖으로 보내고 파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파괴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때 보시면은 에러 코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러 코드는 이제 동적 맵에 유저가 아직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에러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유저들을 미리 텔레포트를 시키고 나서 동적 맵을 파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앞에서랑 똑같이 맵에 있는 모든 유저들을 먼저 텔레포트를 시켜줘야 되니까 앞이랑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맵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정보를 가져오고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하나씩 또 보내주면 되겠죠. 여기서 유저를 밖으로 보내줄 때는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랑 똑같이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또 맵 01로 보낼 거니까 텔레포트 맵 포지션으로 해줄게요. 각 가져온 유저 엔티티랑 위치 이거는 000으로 보낼 거니까 제로를 해주시고 원래 있던 맵 0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작성을 해준 다음에 똑같이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먼저 플레이어를 하나를 보내고 돌아오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하나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3명을 추가를 한 다음에 저 3명 모두 다 동적 맵으로 옮기고 그 다음 그 동적 맵에서 모두 다 같이 원래 있던 맵 01로 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플레이어 3명 모두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반대로 이동을 할 때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둘, 3명이 모두 다 동시에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동적 맵의 개념과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동적 맵을 생성도 해보고 그리고 삭제하는 것도 직접 작업을 해봤습니다.
월드를 제작하실 때 만약에 게임 방식이 하나의 맵을 여러 번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룸에 있는 맵을 현재 상태가 아니라 초기 상태를 복제를 해서 생성하는 동적 맵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게임을 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